전 세계에 관한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영화에서 여러 국가는 각기 고유한 특성과 목표를 가진 캐릭터와 같습니다. 모든 좋은 이야기에서 그렇듯 등장인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약간의 드라마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무대에서 큰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하나는 중국입니다. 수년에 걸쳐 중국은 작지만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더 큰 힘을 얻는 캐릭터처럼 점점 더 강해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다른 등장인물, 특히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주인공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하루를 보내다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 하던 방식이 예전처럼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데 익숙한 캐릭터처럼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 항상 자체 자원과 능력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 세계 국가를 연결하는 무역 및 생산 네트워크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스토리에서 등장인물들이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과도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미국에게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영웅이 강력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 때때로 친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미국은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국은 미국의 충직한 친구와 같습니다. 특히 한 국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군사 및 전략과 같은 국방 분야에서 오랫동안 협력해 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스포츠를 하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함께 훈련하고 장난감을 공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성장과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로 인해 양국의 우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방산업 전략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영웅이 착수하는 비밀 임무와 같습니다. 이 임무의 핵심은 한국과 같은 우방과 더 많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과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동기와 역할이 있는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큰 이슈 중 하나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 한가운데에 놓인 작지만 중요한 인물과도 같습니다. 두 강대국이 충돌하는 가운데 대만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미국은 항상 친구의 편에 서는 영웅처럼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을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악당처럼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곧 큰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미국은 이러한 잠재적 대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더 많은 하수인을 거느린 악당처럼 더 큰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중국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무기와 장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필요합니다. 같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친구들과 힘을 합치면 영웅은 악당에 맞서 공평한 경쟁을 펼칠 수 있습니다. 마치 슈퍼히어로 팀을 구성하여 강력한 적을 함께 물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팀워크는 일의 진행 방식에 멋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항상 영웅이 특수 무기를 만드는 것처럼 독자적인 군함을 건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함께 비밀 무기 설계도를 공유하는 것처럼 함선을 함께 건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웅이 되기 위해 훈련하는 조수처럼 자국의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은 미국 및 다른 서방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더 큰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줄거리가 짙어지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모두가 한국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기술이 분쟁의 흐름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까요? 마치 영화에서 모든 것을 바꿀 큰 반전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가 변화하고 있고 각국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은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팝콘을 들고 흥미진진한 모험을 즐길 준비를 하세요. 지정학적 지형의 변화는 마치 스릴 넘치는 영화처럼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캐릭터들이 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동안 우여곡절과 반전, 놀라운 순간이 가득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우정과 팀워크의 힘이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러한 동맹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깃발 뺏기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친구들과 한 팀에 속해 있고 다른 팀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려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국가 간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목표를 달성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특히 1장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큰 도전에 직면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 방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국방 전략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미국이 어떻게 강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향후 10년간의 게임 계획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큰 부분은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커다란 레고 세트를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중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도와준다면 이를 분담하여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특정 레고 조각을 더 잘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나라마다 서로 다른 것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거래함으로써 필요한 것을 더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많은 것을 정말 잘 만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학급에서 항상 레고 조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처럼 말이죠. 특히 조선이나 컴퓨터 칩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의 동맹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글로벌 공급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실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레고 세트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 갑자기 부족한 국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들과 더 많이 협력하여 자체 공급품과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 파트너로 간주됩니다. 한국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 충성스러운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은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자체 기술과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무언가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정말 능숙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조업의 플래시와도 같죠.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 중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것은 마치 놀이터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작은 아이를 괴롭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돕고 싶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포탄과 같은 물자를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포탄은 서방 국가들의 대규모 동맹인 나토에서도 사용할 정도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선량한 사람들의 레벨업을 돕는 파워업을 나눠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잘 만드는 능력 덕분에 한국은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팀에 꼭 필요한 파트너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스포츠팀에서 선수를 뽑을 때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다른 선수들과 잘 어울리는 선수를 뽑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한국은 한 가지 능력만 뛰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미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첨단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게임 방식도 발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나 스텔스 드론과 같은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슈퍼히어로가 사용하는 최첨단 장비와 같은 것이죠. 또한 배틀쉽 게임에서 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은 해군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발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라이벌 팀과 같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중국은 미국의 선두 자리를 위협하기 위해 자체 첨단 무기를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게 한국처럼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최고 선수와 맞설 수 있는 팀 동료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대만과 같은 잠재적인 하점의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대만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민감한 문제입니다. 마치 깃발 뺏기 게임에서 양측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깃발과도 같습니다. 대만에서 분쟁이 발발할 경우 첨단 역량을 갖춘 동맹국이 있다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비밀 무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만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는 테러리스트부터 불량 국가에 이르기까지 잠재적인 도전과 위협으로 가득합니다. 안정과 보안을 유지하려면 강력하고 유능한 동맹국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괴롭힘에 맞서고 서로를 보호해줄 친구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내용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지난 장에선 오늘날 세계에서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같은 국가의 핵심 파트너가 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이것이 한국의 방위산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멋진 기기를 잘 만드는 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방에서 뚝딱거리며 온갖 종류의 멋진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와 가족들만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작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지금 한국의 방위산업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안 조용히 기술과 기술을 개발해왔지만 이제 세계가 크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갑자기 큰 인기를 얻게 된 신예가 된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무언가를 정말 잘 만든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마치 수업 시간에 항상 프로젝트를 잘하고 제 시간에 끝내는 아이처럼 말이죠. 이는 신뢰성과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방위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분쟁 중에 그 좋은 예를 보았습니다. 포탄이 급히 필요한 국가가 있을 때 한국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포탄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영웅이 나타나서 구해준 것 같았죠. 고품질의 장비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은 많은 나라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레스토랑이 마을의 문을 열면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가 그 레스토랑에 가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제공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자국의 국방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조별 과제를 할 때 반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와 팀을 이루고 싶은 것과 비슷하죠. 실제로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에 매우 열성적이어서 자체 규정의 일부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모든 군함을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선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외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마치 최고급 파티에 초대받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을 위한 선박 건조를 시작할 수 있다면 방위산업에 엄청난 돈과 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도 정말 멋진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기기들을 기억하시나요? 한국은 정말 멋진 첨단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는 하늘을 나는 스포츠카처럼 매우 빠르게 달리고 온갖 멋진 묘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의 닌자 같은 스텔스 드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고 몰래 돌아다닐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해군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떠다니는 요새와 같은 첨단 신형 함정으로 함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있는 어벤져스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멋진 기술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장난감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학교에 새로운 기기를 가져가면 갑자기 모두가 친구가 되어 함께 놀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하는 일에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대한 라이벌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공평한 경쟁을 위해 자신들만의 첨단 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보면 황소에게 적신호가 켜진 것과 같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으면 중국이 우위를 점하기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상대팀이 갑자기 강력한 새 선수를 영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거대 기업들만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국가들도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폴란드는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 같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폴란드는 스스로 일어서서 군대를 현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탱크와 기타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했고 그 품질에 감명을 받아 더 많은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말 좋은 장난감 가게를 발견하면 항상 가장 좋은 물건이 있어서 계속 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빠른 배송, 높은 성능, 합리적인 가격으로 명성이 높은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들 국가는 또한 한국에서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정말 잘하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을 때 그 친구의 비법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방위 산업의 진정한 파트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학급 뒤에서 조용히 있던 아이가 그룹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모험을 향해 나아갈 때 한국을 주목하세요. 모두가 주목하는 떠오르는 스타이자 앞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국이 한국의 친구가 되어 멋진 새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들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한국은 어떤 미래형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국방연구소에서 나오는 가장 놀라운 기술들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 준비하세요. 마치 실제 와칸다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먼저 탱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차라고 하면 크고 투박하며 느리고 어색한 차량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K2 블랙팬서 전차는 결코 투박하지 않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매끈하고 검은색 기계라고 상상해 보세요. 빠르고 민첩하며 온갖 첨단 장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탱크의 배트모빌이라고 할 수 있죠.
K2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첨단 서스펜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거친 지형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끄러지듯 달릴 수 있습니다. 마치 마법의 양탄자를 타는 것 같지만 화력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또한 수마일 떨어진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초정밀 총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치 저격용 소총에 스테로이드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K2는 어떤 날씨나 환경에서도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의 전 지형용 차량인 셈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K2의 인상적인 성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 이집트, 오만 등의 국가에 수출되었습니다. 모두가 손에 넣고 싶어하는 최신 인기 장난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K2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미래의 분쟁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다른 멋진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기계에 투명 망토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놀라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전투기를 상상해 보세요. 적도 모르게 몰래 다가오는 유령 비행기와 같은 것이죠. 한국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닌자 같은 스텔스 드론도 개발 중입니다. 이 무인 항공기는 눈에 띄지 않고 적의 영토로 날아가 정보를 수집하고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한국은 또한 메타물질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메타물질은 투명 망토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마법의 재료와도 같습니다. 메타물질은 빛을 이상한 방식으로 구부리고 조작할 수 있는 특수 설계된 물질입니다. 마치 물리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물질과도 같습니다. 메타물질을 사용하면 사물을 사라지게 만들거나 환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이 기술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배, 비행기, 심지어 군인까지 보이지 않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타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리포터에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한국 군함이 적의 함대까지 탐지되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또는 한국 군부대가 투명 망토를 입고 적진에 몰래 잠입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솔직히 조금은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명화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은 메타물질을 이용해 다른 첨단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들이 도청이나 전파 방해 없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첨단 통신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경량 방탄복을 만들기 위해 메타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티셔츠만큼 얇으면서도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방탄조끼를 상상해 보세요. 메타물질을 활용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은 이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토니 스타크의 연구소를 짓고 있지만 아이언맨 수트를 만드는 대신 투명 탱크와 유령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진진하면서도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이 멋진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멋진 기기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해지는 세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험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환경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부상하고 있으며 분쟁의 위협은 항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위 산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최첨단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함께 협력함으로써 자원과 전문성을 모아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발명가와 엔지니어로 구성된 최고의 드림팀이 탄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노하우와 한국의 독창성이 합쳐지면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멋진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춘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험을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일부이며 결과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잠시 감상해 봅시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작은 나라에서 기술 및 혁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매번 역경을 딛고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최첨단 역량과 성장하는 동맹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슈퍼히어로의 탄생 스토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놀라운 모험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세계 최초의 실제 투명 망토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날 수 있는 탱크를 설계할까요? K-팝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로봇 군대를 만들까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미래는 밝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의 최첨단 역량으로 인해 세상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이 놀라운 여정의 다음 장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함께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